감사합니다. 실전사주풀이 팔자 핵심 분석 시간입니다. 곤명입니다. 무원년, 무오월, 을묘일, 병술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주 팔자 실전 통변은 먼저 8글자를 한눈에 이렇게 그림으로 읽은 다음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어떤 현실적인 통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를 얼른 읽어보니까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고 아주 무성한 태양도 떠 있고 무성한 어떤 그런 이 시절에 어떤 태어난 운명이구나 이렇게 이제 얼른 읽어놓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적으로 을목이라는 특성도 인식하면서 5월이라는 계절도 인식하면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이 나의 능력을 표출하는 식상이 강하게 대두되어 있다는 것도 빨리 캐치를 하시고 거기다가 재물도 어떤 분명히 등령덕지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신강신약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나의 뿌리는 묘하나인데 물론 오도 생지니까 12운생에서는 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분포도로 보면은 온통 그 양기로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온통 기운이 양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본시 음인데 여자가 양기의 성정을 많이 띠고 있다는 것은 그 여성은 역시 어떻게 사회활동적인 어떤 능력이 있고 매력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활발함과 표현력과 뭔가 아우라와 이런 걸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읽어버려도 사주 분석에 그냥 80%는 끝난 겁니다. 다른 이제 우리가 장단점을 논할 적에 장점은 대단히 부드러움 속에 활동력이 표현력이 강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 주체성 주관 뭔가 그런 표현 능력이 좋겠다. 그렇다면은 보통 예체능계도 많이 있는 사주도 잘 맞고 또 조신하게 공부를 하더라도 교육 상담 이런 분야에는 흔히 있는 운명이니까 하다못해 영업 비즈니스 컨설팅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단 이제 관성이라는 게 없어 나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얽매인 생활이라든가 식상이라는 이런 무기가 대단히 강하니까 얽매인 생활이라든가 통제된 생활이라든가 간섭받는 이런 분야는 잘 맞지 않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사주들은 전문직에 연구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지 않으면은 교육이나 전문직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냥 프리랜서가 많습니다. 만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랜서.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요 무토인데 요 무토가 요 운명의 구조상으로는 무토가 그냥 깔끔한 정제로서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이 5월에 5년에 오화가 어떤 사령하는 이런 시기에 무토는 병화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깔끔한 어떤 아주 알뜰한 재성의 역할보다는 상관적인 식상적인 12운생의 그 화토동법이라고 있는데 그게 100%는 아니지만도 그게 상당히 적용이 많이 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어떤 상관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 12운성 논리로는 병무가 같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사이클로 돌아가죠. 장생지도 어떻게 보면 똑같고 모든 게 같은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런 것은 그런 거 정도로 병화의 색이 많이 묻어 있는 정도로 좀 인식을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아쉬움이라고 하면은 요즘 시대 장점은 요즘 시대에 굉장히 살기가 좀 유용한 운명이고 단점은 역시 뭐니 해도 본명으로서 일주비견의 상관이라는 색상을 많이 깔아버리면 배우자우는
기대하기 어렵더라. 그래서 뭐 어떤 매력도 있고 월목이 5월에 무성한 시절에 5월이라는 것은 원래 삼라만상 초목이 꽃은 꽃대로 풀은 풀대로 모든 초목이 무성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생동감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나 여명으로 본명으로서 배우자의 그늘이나 배우자의 어떤 언덕에 뭔가 의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팔자에 없는 기대하는 모습, 즉 우물에서 숭늉 찾기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버리고 자기의 장점을 쫓아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사주입니다. 뭐요 도화살이 있어서 어떻고 뭐 묘술합이 있어서 뭐 어떻고 이런 뭐 사사로운 거 가지고 논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사주다. 그 다음에 이제 혹자들은 월목이 5월에 오화가 많고 조토까지 이렇게 무성하니 이 조우가 절실히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물숫자 수운이 와야 막 발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나 이 구조에서 수운이 어설프게 와서 어떤 운명의 어떤 보조 역할을 하나 음양의 밸런스를 맞춰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운이 온다든가 하면 그 또한 강신, 사령신과 충돌하는 꼴이 되고, 해운이 온다면 해는 뭐 해묘와 연결되고 해묘합하고, 오와도 오와 오자와 해자는 서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는 모습이라서 녹아들게 되어 있는데, 수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자수 이런 게 어설프게 와버리면 곤란하다. 천간에서도 임수가 오거나 개수가 와도 사실은 불편한 상황이 되는데 뭐 막아주는 게 있으니까 개수가 오든 임수가 오든 그걸 커버해 주는 게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차라리 목화운으로 쭉 이렇게 흘러가는 게 행운은 좋네요. 흘러가는 게 낫지. 어설프게 조우를 맞추겠다고 여기에 금수가 와버리면 아주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우, 물론 명리학의 근본이 음양의 조화, 조우의 상당한 비중이 큽니다. 그러나 종격이 아니라도 또 일반적인 종색격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종색격에 해당합니다. 원래 어떤 목과 화, 토의 세력이 그냥 하나로 엮여져 있는 운명이니까. 그래서 어설프게 조우를 맞춘다고 금수가 오게 되면은 말 그대로 어떤 생각지도 않은 분란, 우리가 물갈이를 하면 배탈이 나듯이 그런 어떤 현상만 유발될 뿐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팔자입니다.